팬데믹 이후에 대응을 놓고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가 서로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주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잘 대응을 했는지에 관해서인데요. 하지만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의 여성들은 이전 시대의 세대에 비해서 남성들보다 가정의 주 소득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봄방학을 앞두고 여행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2 바이러스가 재확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일자 한 대학교는 여행을 떠나지 않는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팬데믹 초반부터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는 늘 비교 대상이 되어 왔었는데 1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역시 비교가 되고 있네요. 네, 이 팬데믹 초반부터 네. 좀 다른 행보를 보인 데 따라서 음흠. 서부 해안의 대형주인 캘리포니아주와 또 동부 해안의 대형주, 이 플로리다주를 비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들 두 개 주는 여러모로 대비되어 왔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경제 봉쇄에 나섰고 어허. 대부분 공립학교들에선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게 했고 네.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게 한 데 비해서 플로리다주는 좀 더 느슨했죠. 실내 식사도 허용했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가 아닌 선택에 의해 쓰게 했고 그리고 학생들의 등교도 좀 더 빨리 허용됐습니다. 네. 그렇게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왔습니까? 네, 코로나19 사망자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5만 4천여 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플로리다는 3만 1천여 명입니다. 네. 근데 인구가 각각 다르니까 이렇게 네네.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죠.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3,910만여 명, 음. 플로리다주가 2,060만여 명입니다. 네네. 그렇게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치를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1,385명, 플로리다주는 1,538명으로 플로리다주가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50개 주의 사망률을 순위로 매겨봤을 때도 캘리포니아주는 29위인데 플로리다주는 25위입니다. 네. 그렇게 플로리다 사망률이 순위에서도 좀 더 높습니다. 음. 감염자 수는 캘리포니아주 360만여 명, 플로리다 190만 명인데요. 역시 인구 100만 명당 살펴보면 이 캘리포니아주 9만 1천여 명대, 그리고 플로리다는 9만 4천여 명으로 역시 플로리다가 더 높고요. 네. 이 밖에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절정이었던 날짜도 나왔는데요. 감염자 수는 캘리포니아 작년 12월 22일, 플로리다는 올해 1월 8일로 절정 날짜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또 사망자 수를 보면 절정은 캘리포니아주 1월 27일, 플로리다 1월 28일로 비슷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플로리다 주에 좀 연세 드신 고령자들이 많이 은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사망률은 높지 않을까 이런 그냥 간단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네. 네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수치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주지사에 대한 평가까지 확인이 다르다면서요. 네, 아시다시피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금 리콜 소식 계속해서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란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원천 봉쇄의 캘리포니아주와 또 자율 방역 원칙을 적용한 플로리다 정책이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차이를 냈는데요. 지난해 12월 실업률을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9.3%, 플로리다 5.1%입니다. 팬데믹 직전인 작년 2월 실업률은요. 캘리포니아 4.3%, 플로리다 3.3%였는데요. 그 차이가 그 사이 확 벌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작년 2월부터 사라진 일자리도 또 캘리포니아주 163만여 개, 플로리다 58만 2천여 개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봐도요. 플로리다 3.7% 하락에 그친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4.9%나 후퇴했습니다. 그렇게 이 상점들의 정상 영업과 함께 미국 내 다른 지역 기업들이 사업할 자유를 찾아서 플로리다주로 몰려들기도 했고요.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대기업만 35개에 이릅니다. 이에 플로리다 주지사는 현재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를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사실 LA 타임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여러 요인이 코로나 확산에 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 정책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릭 갈세티 LA 시장도 우리가 플로리다주보다 더 취약성이 많다면서 네.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를 비교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 기후가 다르잖아요. 캘리포니아주는 건조한 데 비해서 플로리다주는 굉장히 습한데요. 네. 연구진들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 기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인데요. 근데 일부 조사에선 습한 기후에서 비말이 땅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서 어허. 감염될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고 또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네. 캘리포니아주가 기후 면에서 불리한 거죠. 불리하다. 네네. 네네. 뿐만 아니라 또 캘리포니아주는 플로리다주에 비해서 플루, 독감 시즌과 폐렴 시즌이 더 길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캘리포니아주가 플로리다주와 같이 행동했다면 그렇게 좀 느슨하게 정책을 풀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었을까? 그건 아닐 수 있다고 UCLA 로버트 킴 팔리 박사는 말했습니다. 네네. 오히려 플로리다주보다 훨씬 높은 코로나19 사망률을 보였을 것이라고 킴 팔리 박사는 예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젊은층 여성들이 이 남자들보다 가정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여성들이 오히려 돈을 더 남자들보다 많이 번다는 얘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엔 확실히 남성이 가정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이 부인보다 좀 더 돈 많이 버는. 근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게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웰스파고가 지난 1월 이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자산 사이의 가정에 여성 2,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더니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경우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 여성들 이 24살에서 55살 사이입니다. 이들 가운데 32%, 3명 가운데 거의 1명꼴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네요. 네, 그 이전 세대를 보면,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죠. 20% 여성만이 그렇게 가정의 주 소득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젊은 세대로 가면 그게 더 늘어난 비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가 된 여성들도 있었을 텐데 그 여파는 없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성들의 타격이 심한 걸로 나타나긴 했지만요. 네. 그래도 전체 여성 54% 과반이 배우자나 파트너보다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또 베이비 부머 세대로 가면 이제 40%로 좀 더 줄어듭니다. 네. 확실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남녀 구분 없이 여성들이 오히려 더 벌거나 아니면 좀 비슷하게 벌거나 이런 추세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연관됐을 살면서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저 좋은 생활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이 봄방학을 맞아서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이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타운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권장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UC 데이비스가 그 화제의 대상입니다. 네. 정부와 또 캠퍼스 파트너십 일환으로 UC 데이비스는 봄방학 기간 여행하지 않고 타운에 머무는데 합의하는 학생들에게 봄방학 그랜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봄방학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인데요. 학생 한 명당 지급되는 금액은 $75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크진 않지만요. 여행 가지 않으면 그 기간 75불 벌 수 있으니까요. 네. UC 데이비스 측은 이런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봄방학 기간
비록 여행 가진 못하더라도 그 어허. 봄방학 동안 그래도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주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경제 사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돈으로 이제 학생들이 타운에 머물면서 거기서 돈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곳 비즈니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요. 봄방학 그랜트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정식적으로 제안서 제출하고 신청서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이건 선착순 500명까지 제한됩니다. 현재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그랜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75달러 곱하기 500명 하니까 37,500달러가 나오네요. 37,500달러로 UC 데이비스가 생색을 내고 있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